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해서 오히려 손에 넣는 교묘한 방법이다. 원하는 것이란 애타게 추구하면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모른 척 외면할 때 굴러 들어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피하고 자기를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은 그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공통된 성질이다. 무시는 또한 가장 교묘하게 복수하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자신을 방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런 방법은 언제나 오점을 남기며 적의 잘못을 처벌하기보다는 그의 명성을 한층 높여주기 때문이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과 맞서서 적이 되는 술수를 쓴다. 그들은 공적을 세워서 당당하게 명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유명해지려는 것이다. 탁월한 적이 그들에게 먼저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이다. 무시해버리면 그들은 쓸모없는 무명 인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무모한 사람은 세계에 불가이한 걸작들,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명성을 자랑하는 작품들 가운데 한 가지의 불을 질러서 자신이 영원히 유명해지기를 꿈꾼다. 당신을 비방하는 헛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꺾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맞서서 싸우고 반론을 제기하면 당신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진다. 당신의 반론을 사람들이 믿어준다고 해도 반론 자체는 당신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적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헛소문이 거두는 이 효과는 당신의 명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해도 그 광채를 크게 감소시킨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증오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주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의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말로 자신을 궁지로 몰지 않는다. 한번 입에 담은 일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말을 실행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침묵이야말로 금이다. 단,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이런저런 수를 써서 이쪽에 입을 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발언으로 스스로를 궁지에 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말 많은 정치가일수록 실언도 많다. 수다는 정신의 빈곤함, 이성의 불건전함을 증명한다. 자신의 혀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다.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타인을 위해 살 것인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한다.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뿐, 타인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으로부터 배려받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헌신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지식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위한 정보는 무엇이든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고 또 이런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타인은 타인일 뿐. 예를 들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지나친 의리 때문에 눈을 뜨고 손해를 보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로 인해 두고두고 재난을 초래하게 되고
일생을 두고 후회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결국 타인은 타인일 뿐이다.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을 희생해서까지 타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타인에게는 일시적으로 불쾌할 뿐이지만 자신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될 때는 일시를 버리고 영원을 구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 중에는 흑심을 품은 사람도 많다.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슬쩍 떠보거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기도 한다.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면에서 아기를 내뿜는 사람도 있다. 가슴을 도려내는 폭언을 내뱉거나 빈정거리면서 상대방의 당황한 표정을 비웃는다. 좋지 않는 소문을 흘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려고 획책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악의에 면역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위로 인해 마음에 커다란 타격을 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한 중상모략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편일 수는 없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저기를 품고 있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은 만들어 두어야 한다. 뱀처럼 교활하게,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정직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주위를 안심시킨다. 사람들은 평온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로 모인다. 단, 그런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정직한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솔직해서 고지식한 것은 좋지 않다. 사기꾼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된다. 나쁜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생태계 동물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색에 맞춰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몰래 숨죽이고 있다가 사냥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온 순간 공격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교활함과 비둘기와 같은 온화함을 익히는 것이 훌륭한 지혜 가운데 하나다. 일단 겉모습으로 좋은 인상을 줘라.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내용을 단련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물으면 후자라고 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드물다. 많은 사람은 먼저 사물의 외관부터 판단한다.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관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시되는 판단 재료는 역시 겉모습이다. 체질을 알리고 싶다면 먼저 외관을 깔끔하게 정돈해서 첫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좋은 체질을 어필하는 것은 그 다음이어도 좋다. 짝퉁은 어떻게 해도 명품이 될 수 없다. 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다. 사업에도 실업과 허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실의 사람, 허의 사람이 있다.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노력해서 구축한 것은 어지간한 일로는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실의 사람의 정체다. 허의 사람이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기초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위장해서 속인다. 거짓이 들통날 것 같으면 더 큰 거짓으로 속인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언젠가 도금이 벗겨져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짝퉁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짝퉁이며 절대로 명품이 될 수 없다. 간섭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절도를 유지하고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거나 상대가 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놔둬도 안 된다. 타인과 자신과의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나 남들 눈에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의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사람의 마음에는 선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도 있다. 악인은 늘 약한 곳을 노리며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수만 번 반복해서 찌른다. 악인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을 여기저기 발설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운명조차도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러대며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어리석다. 모든 사람을 너무나 가볍게 신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멀리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다. 타인의 말에 일절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설사 권위 있는 제왕이라고 해도 직언은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친구에게 솔직히 충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먼저 주어야 한다. 그것은 친구를 존중한다는 증거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친구를 거울로 심어두고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은 마음을 채운다. 모든 거짓을 논파하는 방법, 그것이 철학이다.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거짓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철학에 눈길을 주지 않게 되었다. 더는 모색하거나 사상을 탐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철학을 배워도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채워진다. 그 이유는 철학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